떡볶이랑 순대는 가격이 똑같잖아. 근데 나는 순대를 더 좋아하니까 기회비용은 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잘 봐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거고 이거는 이제 비용이고 여기다 하나 이걸 적어줄게. 편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용은 지금 거기 보면은 자 합리적인 선택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선택을 해야 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쓰는 거를 얘기해. 바로 돈이나 시간, 너네들의 노력 이런 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것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혹은 만족감 우리는 이것을 편익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내가 하고 싶어. 이걸 바탕으로 나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싶다.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은 최대한 적게 하고 만족감이나 이익은 가장 커야겠지. 편익은 크게 하는 방안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저기 기회비용에서 가치가 돈하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보면은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비용 같은 경우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만족감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막 고등학교 가면 이제 비용과 만족감과 내가 투자하는 비용과 막 이런 게 복잡해. 근데 이제 너네들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만약에 만족감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비용이 나온다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소비하는 가치 중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비용이 똑같다면 만족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에어팟일 때 얘는 20만 원이잖아. 근데 그걸 그냥 1,000원이라고 뭐 1,000원을 설정해놓고 그걸 이제 비율로 표현을 한 거지. 자, 얘가 가격이 5야. 예를 들면. 뭐 얘는 가격이 4고, 뭐 얘는 가격이 3이다. 뭐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다시 만족감을 얘는 10으로 놓고, 만족감이 뭐 2고, 만족감이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기준으로 놨을 때만 비교가 가능한 거지. 이해돼? 이랬을 때는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만족감이 얘가 비용이야. 그러면은 얘는 5의 비용을 들여서 10의 만족감을 얻잖아. 얘는 4의 비용을 들여서 2의 만족감을 얻고 얘는 3의 비용을 들여서 1의 만족감을 얻게 돼. 그럼 당연히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의 비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와요. 하지만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방금 나와있던 가격, 같은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하거나 같은 만족감일 때 가격을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로 갈게요.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경제 문제, 경제 체제는 자 그래서 지금 합리적 선택은 그 오른쪽에 그림 잠깐 보면 비용이 똑같을 때는 편익이 큰 거, 편익이 똑같을 땐 비용이 작은 게 합리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면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입니다. 자 거기 샵 표시되어 있죠. 샵 거기 그 뭐냐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적어놓은 건데 여기 중에서는 경제 체제 비교라고 적어놓으세요. 경제 체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우선 경제 문제부터 살펴볼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여기 좀 다 지우고, 자, 경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경제 문제. 자,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왜 경제 문제라는 게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요. 아까도 얘기했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경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 거지? 너네들이 이거 있잖아. 너네들이 만약에 기업이 된다고. 그럼 나 뭐 팔지? 나 무슨 가게 하지? 이런 거 있지. 나 뭐 팔 거고 그러면 얼마나 팔지? 몇 개 팔지? 막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 너네들이 뭐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덮밥집을 뭐 한다고 치자. 그러면 오늘 몇 인분을 만들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하루에는 뭐 50개만 만든다. 뭐 30개만 만든다. 이런 식의 수량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량만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생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직원 한 명을 두고 뭐 내가 요리하고 얘가 뭐 소를 볼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산에 대한 방법들 뭐 아까 얘기했던 허니버터칩은 나 그럼 공장을 가지고 할 건지 공장 하나 가지고 할 건지 혹은 진짜 수공업으로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생산 방법 그 다음에 분배도 문제예요. 너네들 기업 차원에서 임금 얼마나 주지? 이런 거 있잖아. 너 월급 얼마나 주고 직원 몇 명 쓰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고민입니다. 거기 적혀져 있죠. 경제 문제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뭐 세 가지 생산물의 종류 그리고 수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하지? 공장으로 해 수공업으로 해 뭘로 해? 그 다음에 분배 월급은 어떻게 주지? 누구한테 얼마나 분배하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너네들이 막 예를 들면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월세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달 매출을 봤는데 막 월세가 1,000만 원인데 내가 들어가. 그래서 알지? 너네 강남이랑 막 명동이랑 되게 많이 망했잖아요. 가게들이. 강남은 망한 건 아니지만 가게가 진짜 많이 바뀌어. 왜 그러냐면 월세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를 감당하려면 예를 들면 명동에 그 알아? 되게 유명한 네이처 리퍼블릭이 제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한 달에 1억이었나 2억이었나 월세가 그래. 한 달. 한 달에. 근데 그러면 못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손해가 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많이 사가는데 그 정도의 막 큰 이익은 없었나 봐. 근데 대신에 좋은 점이 뭐냐면 마케팅효과. 광고비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거기다 명동 한가운데 놓으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 그리고 거기다 막 원래 예전에 막 연예인 대형 브로마이드 막 이런 거 설치하고 했단 말이야. 걔네는 특히 막 한류 그 스타들 해놓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마케팅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했거든.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분배의 문제죠.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땅값을 얼마나 지출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러면 어떤 거에 중점을 둘까 고민을 하겠죠.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자, 우선은 특히나 제일 많이 기업들이 하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자, 거기 보면은 적혀져 있습니다. 판단 기준.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효율성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평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을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내가지고 최대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효율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네들이 사장이 된다고 해도 보통 효율성 많이 추구하겠죠. 근데 가끔 그 박재범 나 오늘 보다가 그거 봤는데 박재범이 엄청 칭찬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회사가 되게 아티스트들을 위한 회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티스트들을 위한 회사다 이러면서 나왔던 이유가 분배를 엄청 많이 해준대. 그러니까 분배를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그 회사 그래도 CEO잖아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되게 멋있는 말 하던데 내 돈은 내가 번다 이런 거야. 내 돈은 내가 벌 테니 아티스트들은 여기서 활동을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일해서 벌면 되니까 아티스트들한테 최대한 많이 분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 그럼 뭐야? 형평성이죠. 최대한 생산물을 좀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SM이었지. SM이 그때 되게 막 그러지 않았어? 거기 어디 동방신기였나? 어디였나? 그래서 막 계약을 노예 계약이다 뭐 거기 아니었나? 맞아요. 그치? 노예 계약 막 이러면서 나왔잖아. 이번에 그 강다니엘인가? 거기도 막 소속사랑 뭐 엄청 분쟁한다며. 그거 뭐가 된 거야? 형평성이 제대로 안 된 거지. 뭔가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되니까 그런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둘 다 좀 골고루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라스트 경제 체제 들어가면 끝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가 좀 중점적일 거고요. 역사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뭐야? 갑자기 얘가 불안해지면서 깜짝 놀랐네. 컴맹이란 말이야. 컴퓨터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막 되게 있잖아.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나거나 화면이 막 꺼진다거나 막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 난 이게 살짝 있다가 화면이 꺼졌어.
근데 이제 물론 화면 보기도 있고 뭐 꺼지잖아. 근데 다시 키면 켜져야 되잖아. 왜 눌러도 안 켜지는 거야? 어떻게 막 그때 저는 안 켜져요. 꾹 눌렀다 켜보래. 켜지는 거야. 끝났어요. 해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장 경제 체제. 자, 또 아는 단어들 나오죠. 뭐, 보이지 않는 손, 막 이런 것만 또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맨날 시장 경제면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현실은 안 돼. 그럼 큰일 나. 자, 시장 경제 체제는 바로 뭐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가게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경제 문제는 그걸로 알아서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경제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시장 가격으로 해결된다는 소리야. 네? 무슨 소리예요? 경제 문제가 왜 시장 가격으로 해결이 돼요? 즉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안 팔린다, 싸게 팔아야지, 가격 낮춤. 그럼 다시 사람들이 사. 경제 살아남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모든 이런 경제 주체는 시장 가격을 기초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봐.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알아서 그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이거지. 요즘에 그거 유행이라며. 흑설탕 버블티? 몰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쭉 크리스탈 같이 이렇게 검은 색깔, 갈색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버블이 막 있는 게 요즘 또 유행이래. 요즘 또 인증샷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인스타를 하니까 막 보면은 막 이제 요즘 핫플은 어디지? 막 이런 거 다 찾는단 말이야. 그런 거야. 유행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이곳저곳에서 다 하는 거야. 또 마카롱이 대박인 게 마카롱 되게 인기 많잖아. 뚱카롱에서 되게 인기 많아졌잖아요. 근데 잘 봐봐라. 이렇게 되게 맛있다는 집들만 보고 하면 동네 마카롱들이 되게 비슷한 맛들이 다 있어. 비슷한 모양들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식의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마카롱을 만들고. 뭐야? 이게 바로 시장 경제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아서 분배가 되는 거야. 나는 이 마카롱 너무 맛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자기 집이 생기잖아. 그럼 자기가 거기서 사.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만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뭐뭐뭐가 기반이다라는 거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너네 생각을 해봐. 끔찍하지 않겠니? 너네들의 개인 용돈이 없어요. 모두의 것이야. 옷도 다 똑같이 막 입고 다녀, 사람들이. 죄수지. 그치? 쌤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육복이 회색이었어요. 위아래 다 회색. 죄수복이라고 했거든요. 애들이 알지? 회색 우중충한 회색이었고 비둘기도 얘기 나왔고 비둘기다. 근데 이제 애들이 뚱뚱하니까 닭둘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 고등학교 되니까 애들 살쪄가지고 닭둘기다, 뚱둘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 애들이 막 그래 진짜 이렇게 다니라. 야 외쳐 구구구구구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유롭게. 알겠어?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장점이 뭐겠어요? 봐봐. 마카롱에 대한 신메뉴 개발하지.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좋죠. 이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또 단점도 있어. 근데 또 장점은 우선 자원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쓸 거잖아. 그치? 내 이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할 거라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빈칸이 짧은 거 같긴 한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망했던 게 바로 뭐야?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였지. 막 자기들이 공장으로 막 만들어냈어. 찍어냈어. 자원을 최대 효율적으로 이용했죠. 월급 되게 조금 주면서 엄청 대량 생산했잖아. 단점이 뭐였어요? 빈부격차죠. 빈부격차와 함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장들 있잖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의 간섭을 안 받잖아. 폐수랑 이런 것들 정화시설 돈 주고 설치하기 싫은 거야. 다 흘려보낸 거죠. 강에다가. 그러면서 환경 오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약간 규제를 하잖아. 지금 중국 미세먼지 지금 난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규제를 별로 안 하고 있고 더 무섭던데? 뭐 삼성 쪽에다가 걔네 무슨 해상 원자력까지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막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진짜 걔네는 뭐 알지? 뭐 이런 진짜 산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거야. 근데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나름은 규제한다는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규제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우리한테 피해는 오지만 어쨌든 자기네 자체 안에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규제를 안 하면 그런 식으로 막 기업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바로 뭐라고? 빈부격차와 환경오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경제체제로 가볼게요. 자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의 경제 문제가 만약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걸 뭐에 따라 해결하려면요. 국가의 계획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거의.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해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부와 이런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것을 최대한 국가에서 제한을 거는 거지.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너무 한 명이 잘 살고 너무 못 살면 나라가 되게 양극화가 되면서 혼란스러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국가의 계획이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어요. 신속히 정신입니다. 여기 거의 쓸 게 없어. 신속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경제를 줄고르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너무 많아, 그치? 여기 보면은 여기 시장 경제의 장점이 단점이 되죠. 바로 뭐냐? 창의성 저하, 창의성이 떨어지고요. 근로 의욕 떨어지고요. 효율성 떨어져요. 근로 의욕. 일하는 거. 근로 의욕 떨어지지.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창의성도 떨어지지. 아니 왜냐면 굳이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혼합 경제 체제 나왔죠. 혼합 경제 체제를 체크해두고요. 그거 우리나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요. 혼합 경제 체제예요. 아니 기업이 진짜 지 멋대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나 뭐 이런 데가 뭐 아무것도 안 내. 세금 막 안 내고 막 내라본 거 안 내고 탈세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있는 대로 벌고 정화시설 설치 안 하고 막 이러면은 나라 엉망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규제하잖아요. 원래 과자 가격인가 옛날에 농심에서 담합해가지고 한 번에 확 올린 적이 있었거든. 그거 한번 걸려가지고 벌금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일은 뭐야? 만약에 진짜 기업이 담합을 하잖아? 그럼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LG랑 삼성이랑 막 이런 전자기기 업체가 세탁기를 갑자기 50만 원 한 걸 100만 원으로 해버린다거나 담합을 해서 부품을 아예 안 팔아버리면서 신제품을 사게만 만든다고 하면은 갑자기 세탁기를 너네들은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100만 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